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원래는 지금 수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어, 당분간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업을 나가는 방식은 똑같이 지금 이렇게 여기 선생님이 보는 화면을 보고 그대로 그냥 보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책을 가지고 단지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는데 이 숙제는 선생님이 하는 필기를 다 해야겠죠. 수업을 듣고 필기를 해야 합니다. 이거 다음 주에 다 검사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따로 숙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난 뒤에 수업이 복귀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정상적인 수업을 하면서 또 보충도 따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선은 지금 이거는 임시 방편으로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집중해서 똑같이 진도는 나갈 거니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수업으로 들어간다면, 자, 오늘은 일단 원래 그 전에 다른 거 전에 조동사에 대해서 할 거예요. 페이지로 치면 자 40페이지, 자, 여기 40페이지를 하게 될 건데, 우선은 자 그 앞에 여기 페이지를 보면 자 조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조동사는 두 가지로 나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동사에서, 자 조동사는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 적을게요. 그냥 이대로 적을게요. 조동사는 문법으로 도와주는 이 문법적 역할을 하는 아이과,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추가하는 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문법적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자 문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특징은 자 형태의 변화가 있어요. 뭐에 따른? 그 인칭에 따른 형태의 변화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의미가 추가되는 이 조동사의 경우에는 인칭에 따른 형태 변화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안 보이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글씨가 위로 올라간 거는 좀 미안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 자, 일단은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세 가지. 비동사, 그리고 해부동사, 그 다음에 부동사. 세 가지로 뜻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책을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 자, 의미를 추가하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자, 의미를 추가하는 것들은 대표적인 것으로 can, 뭐뭐 할 수 있다,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will,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인칭에 따른 변화가 있는 것은 문법적인 역할을 하고, 인칭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은 의미 추가를 한다 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조동사의 특징을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뜻이 하나인 경우는 많이 없어요. 조동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경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개론을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해볼 건데, 자 조동사, 동사를 도와주는 그 조동사에 대해서 봅시다. 그래서 첫 페이지 이제 나오는 게 can이나 may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자, 변하지 않잖아요, 인칭에 따라서. 인칭 뭐 3인칭이라고 해서 can에다가 s 붙이고 혹은 may에다가 es 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추가해주는, 자 의미 추가의 조동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an이라는 것은 현재의 능력, 뭐 could는 과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래 같은 경우에는 be able to 부정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뜻으로는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뭐뭐 해도 된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허락의 의미가 되겠죠. 뭐뭐 해도 된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여기서 조동사에 대해서 다른 조동사와 연속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동사라는 것은,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연달아 같이 쓸 수 없다. 그래서 예시로 will, can을 사용하죠. 따라서 이렇게 조동사를 같이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된다? be able to로 변경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뜻을 다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can이라는 것의 뜻은 할 수 있다. 그래서 am I is able to. 그 다음에 cannot, can't라고 얘기하면 am I is not able to 라고 얘기를 하고, could 같은 경우는 was, were able to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be able to로. 그 다음에 couldn't 같은 경우 보면 할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was, were not able to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미래의 경우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없을 것이다, will be able to, won't be able to 라고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won't라고 쓰지 않고 will not be able to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84번 문장을 한번 보시면, 자, I can run 100 meters in 15 seconds 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동사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동사를 나눠주고, 그러면 나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15초 안에 100m를 달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가능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겠죠. 보면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그래서 85번 문장도 바로 가보면 She can't see anything without her glasses 라고 얘기하는데, 동사를 먼저 나눠주면, 자, 이렇게 나눠주면,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without이라고 얘기하면, 자, without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네 가지 정도의 뜻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without이라고 얘기하면 뭐뭐 없이, 뭐뭐와 함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이 없는 채로, 그 다음에 무엇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네 가지 뜻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 여기서는 뭐뭐 없이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갈게요. 자, 그녀는 그녀의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석의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주어를 반드시 먼저 해주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간다 라는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6번 문장을 보면 Mozart could write music from the age of 4 라고 얘기했는데, 자, 동사를 먼저 나눠줄게요. could write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그럼 could를 썼으니까 과거 시제네, 지금과는 관계없는 거죠. 왜? 모차르트라는 사람은 이미 미인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지 오래되었죠. 그래서 과거, 현재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통해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묶어주면 뒤에서부터 한번 갈게요. 앞에 주어 해주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준다면, 여러분들 이거 해석은 다 따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써서 와야 됩니다. 자, 그럼 모차르트는 4세부터 음악을 쓸 수 있었다. 즉, 음악을 썼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거를 음악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게 직역으로는 맞지만, 작사를 했다, 작곡을 했다, 음악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쉼표 찍혔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네, 그럼 부사겠죠. 얘 따로 빼주고, in this zoo, you'll be able to feed monkeys at lunch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you'll be able to feed까지 동사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 나눠주면 되고. 그럼 일단 얘부터 가는 거예요. 이 동물원에서는, 주가 동물원이라는 뜻입니다. 동물원. 너는 뭐 할 수 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볼게요. 너는 점심시간에 원숭이들에게, 자, feed라고 얘기하면 먹이를 주다, 뭐 이런 뜻입니다. 먹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can이라는 거, 뭐 물론 may 같은 것도 may도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워보자면 일단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에 대해 can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옆 페이지는 자, can이나 could, may 모두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의미를 나타낸다. 지금 좀 전에 배운 거는 가능의 의미였고요. 이번에는 허락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허락의 의미를 쓸 때 not을 붙이게 되면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되겠죠. 이때 could는 과거와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could가 우리가 흔히 could가 뭐뭐 할 수 있었다라는 과거도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자, 과거가 아닌 조금 더 정중한 기분, 정중한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an I 뭐 예를 들어서 can I have a candy? 내가 캔디 하나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단 조금 더 정중하게 could I have a candy?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그래서 can, could, may 뭐 해도 된다 라는 뜻이고요. cannot, can't, may not 이라고 뭐 해서는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you may not come here. 넌 여기 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물어볼 때 청유형 의문문이 되겠죠. Can I, could I, may I 뭐 해도 될까요? 이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88번 문장을 보시면 바로 가면 You can borrow my sports uniform for PE class 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동사부터 자를게요. You can borrow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사 플러스 명사는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고, 그러면 이걸 한번 가볼게요. 뒤에서 주어를 먼저 해주고 뒤에서 앞으로 가주면 너는 내 체육 수업을 위하여, 여기서 PE라고 얘기하면 Physical Education이라고 해서 체육 수업이라는 뜻입니다. 내 체육복을 뭐 운동복을 빌려갈 수 있다. 빌려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빌려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조금 더 표현이 적절하겠죠, 한국어에서는. 자, 그 다음에 Do you have a question? You may ask me anything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do라는 이 동사가 의문문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붙어서 이렇게 붙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may ask 동사를 나눠주면 me anything이라고 해죠. me도 명사고 anything도 명사예요. 자, 우리 여기서 본 거, 자, you도 주어니까 명사겠죠. 자, 그럼 명사가 몇 개? 3개인 경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본다? 너와 나는 달라.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와 anything은 또 어때요? 달라. 그럼 얘도 목적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감전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뭐였다? 사형식. 수요동사이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너는, 자, 여기서 어떤 것이든 나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고, 교과서에서는 주로 이렇게 알려주죠. 당신은 나에게 어느 것이든 물어봐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둘 다 어떤 해석이든지 상관없다.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주는 것은 두 해석 모두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 이거 숙제로 내줬어요. 숙제 2개 다 해석하기 라고 분명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문장을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자, you can't, 당신은 your phone during the exam you can't use your phone during the exam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동사를 먼저 잘랐어요. 그 다음에 during이라고 얘기하면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의 우리 전치사가 되겠죠. 그럼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줍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너는 시험 동안에, 시험이라는 뜻이요. exam은 시험. 이거 다 적으셔야 됩니다. 시험 동안에 너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May I use your pen?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 있겠죠.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나는 당신의 펜을 사용해도 될까요? 허락을 묻는 우리 그 의문문이 되겠죠. I'll give it back after the class라고 얘기하는 거 되겠죠. 자, 그럼 나는 뭐 수업 이후에 원래 여러분들 여기서 이어동사라고 표현을 해요. 얘는 give back이요, 돌려주다 라는 뜻이에요. give back, 돌려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여동사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선생님이 시간이 될 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지금 기억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돌려줄게요. 수업 이후에 그것을 돌려줄게요 라고 표현하는 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체크업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체크업을 보시게 되면 다음 문장에서 밑줄친 조동사의 의미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선생님 밑줄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체크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I can hold my breath for 30 seconds in water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럼 I can hold가 동사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어줍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해석 적어야겠죠. 그럼 나는 물속에서, 물 안에서 30초, 여기서 보는 뭐뭐하는 동안 라는 뜻입니다. 30초 동안 나의 숨을 견딜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도 된다가 아니라 나의 숨을 30초 동안 참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참을 수 있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A가 좋겠죠. 해석은 주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주면 굉장히 쉬운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ou can't park your bicycle here. This is no parking zone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You can't park your bicycle here 라고 얘기하는데, here는 전치사입니다. 아니, 부사입니다. 전치사가 아니라 여기에 라는 부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따로 가로를 쳐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park는 명사일 때는 공원이라는 뜻이지만, 자, 이렇게 동사일 때는 공원이라는 뜻도 있고 주차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일 때는 주차하다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너는 여기에 너의 자전거를 주차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되겠죠. This is a no parking zone 이라고 얘기하니까 주차 금지 지역입니다. 저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구역, 지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는 B가 어울리겠네요. 자, 그래서 이도 해석은 1, 2, 3, 4 순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서도 1, 2, 3 이렇게 가면 쉽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excuse me 라고 얘기했어요. 실례합니다 라는 뜻이죠. May I use your phone for a moment? 잠시 동안. for a moment, 잠시 동안 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내가 잠시 동안 당신의 핸드폰을 사용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자, 메이로 물어보는 우리 의문문 같은 경우에 메이로 물어봤으면 어떻게 대답했나? 바로 메이로 대답을 한다라는 것. Yes, you may. 그래서 뭐 하셔도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해석은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유즈까지 4번이 되겠죠. may 유즈는 같이 갑니다.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허가를 나타내는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능력 허가의 조동사 can과 may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페이지에는 우리가 뭐가 나오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의무 충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의무와 충고예요. must와 should라는 표현이에요. 이 must는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이 must, 너는 반드시 뭐뭐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hould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한 표현, 뭐뭐 하는 게 좋아 라고 표현하는 거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톤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must 같은 경우는 뭐 해야 한다는 의미를 should를 붙여서 뭐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must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보면, 자, must는 피할 수 없는 의무를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데, 자, 동일한 표현은 뭐 있다? must는 have to와 바꿔 쓸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이렇게 쓰면 괜찮지만, 자, 여기다가 부정을 붙이려면 not을 붙이잖아요. must not. 그 다음에 have to 같은 경우는 have to not이 아닙니다. have to 같은 경우는 don't have to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표현이 달라져요. 부정은. 자, 그래서 must have to 뭐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must not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강한 금지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불필요를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 borrowed a book from library 라고 첫 번째 문장을 썼는데, 자, I borrowed 동사를 잘라주고요. from the library 라고 잘라주면 되겠고, I must return it by next Thursday 라고 표현을 하는 거가 되겠죠. 나는 반드시 돌려줘야 된대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얘도 주어 먼저 해주고 뒤에서 앞으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책 한 권을 빌렸다. 그 다음에 나는 by next Thursday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묶어주면 좋겠죠. 다음 주 목요일. 여기서 by는요 뭐뭐까지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by의 뜻을 조금 정리해 주자면, 전치사 by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 옆에 누구누구에 의해, 그 다음에 뭐뭐까지, 뭐뭇을 타고, 뭐 수단 방법의 조동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네 가지 뜻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뭐뭐까지니까, 그러면 나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것을 반납해야 된다, 반납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는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93번 문장 바로 가시면 You must begin your sentence with a capital letter in English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럼 동사부터 잘라줄게요. must begin. 그 다음에 자, in English 전사 플러스 명사, 부사 나눠줄게요. with a capital letter 표현을 하면, 자, 첫 번째, 너는 영어로 무엇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 capital이라고 얘기하면 옆에는 수동이나 자문이나 대문자인데, 자, 캐피탈 레터가, 여기서 레터는 편지가 아닙니다. 명사로서 편지라는 뜻도 있지만 문자라는 뜻도 있어요. 글자 혹은 여기서는 글자라는 뜻이 조금 더 어울리겠죠. 대문자로 캐피탈 레터라고 하면 대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를 이용하여 너의 문장을 시작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굉장히 쉽죠. 그래서 뒤에서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94번 문장 바로 넘어갈게요.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No, I'm not. 비동사로 물어봐서 비동사로 대답하는 거가 되겠죠. 준비 안 됐대요. I still have to brush. 그래서 still은 여전히 라는 뜻이고요. brush는 닦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my teeth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나는 여전히 내 이빨을 닦아야만 한대요. Can you wait for a few minutes? 그럼 잠시 동안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표현을 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1번, 2번, 3번 문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5번 문장을 보면 Your password must not include your personal information 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래 동사를 또 자르다 보면,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not의 위치를 반드시 봐야겠죠. 조동사 다음에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include는 포함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personal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뭐 이런 뜻이고, information은 정보 이런 뜻이죠. 그럼 너의 비밀번호는 주어 먼저 해주고 뒤에서 앞으로 가주면 되겠죠. 너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포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96번을 보시면, 자, You don't have to write down your name in the survey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You don't have to write down. 그래서 write down까지 해주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묶어준다. 여기 보면 당신은 어디 설문조사 옆에 써 있죠. 자, 설문조사에 너의 이름을 자 그러면 write down 적다 뭐 라는 뜻이요. 적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굳이 쓸 필요 없다. 그래서 불필요함을 나타내는 문장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should에 대해서 must에 대해서 했으니까 should에 대해서 해볼 건데, 자 그래서 조동사 should 같은 경우에는 must have to 보다는 조금 가벼운 표현, 뭐 하는 게 좋아 라고 표현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ought to, 그 다음에 had better 라고 해서 둘 다 셋 다 알아야 되겠지만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게 더 좋다라고 그냥 충고를 하는 거예요. 넌 뭐 하는 게 더 좋아? 너는 공부 좀 더 하는 게 더 좋아.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밑에 ought to, should도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데 이 had better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약간은 조금 더 강한 어조다. 이 셋 중에서 표현을 하자면 should와 ought to는 ought to는 같은 강도를 나타내지만 얘네들보다는 이 had better가 부등호입니다. 조금 더 강하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not의 위치 좀 조심해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ought not to입니다. ought not to고 should not, 그 다음에 had better not, 얘네는 뒤에 붙지만 ought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붙는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7번 문장 보시면 I have a headache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두통이 있습니다. I should go to see a doctor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나는 동사부터 자르면 to see a doctor 라고 얘기하니까 see a doctor가 뭐 진찰을 받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부정사 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했는데 이거는 따로 얘기 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면 진찰을 받으러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98번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you ought to apologize to her. She's so angry at you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ought to 동사, ought to apologize to her. 그래서 to는 누구누구에게, 여러분들 편지 쓸 때 많이 쓰는 앞에 표현인데 지금 편지 안 쓰니까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보면 자, 당신은 그녀에게 3번 사과하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she is so angry 자, at you, 얘는 형용사입니다. 얘는 부사고 매우, 얘는 화난, 너에게 매우 화났대요. 그럼 사과를 하는 게 더 낫겠죠. 자, 그 다음에 she should not eat too late at night 라고 얘기를 먼저 하는 표현인데, 자, 예, 안 적어줬네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should not eat, 그 다음에 too late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at night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녀는 자, 밤에 너무 늦게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여기서 to는 역시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너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도할 때 과도한 표현으로 가끔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it is not good for her health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그것은 is not good, be good for, 우리가 흔히 수거로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be good for 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하는 게 좋다, 어디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디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for her health, 자, 그것은 그럼 그녀의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0번 문장 보시면 we had better stop and
have stop and have가 되겠죠. rest, have a rest라고 얘기하는데 have a rest라고 얘기하면 휴식을 취하다라는 게 되겠죠. 자, 우리는 멈춰서 휴식을 취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한 번에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1번 문장 You'd better not wear that jacket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줄임말은 이렇게 head better가 들어가면 여기서는 얘가 head예요. head. 안 들어가서 동사 원형이 된다면 would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는 그 자켓을 입지 않는 것이 낫다 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1, 2, 3 뒤에서 앞으로 It is hot today. 부사니까 시간 부사예요. 왜냐하면 날이 너무 더워서 오늘 날씨가 덥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it는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간이나 날씨, 명암, 거리, 무게 이런 것 등에는 어떻게 주어를 아무거나 붙이는 것이 아닌 it를 붙여줍니다. it를 붙여서 비인칭 주어라고 표현을 해주죠. 비인칭 주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체크업을 한번 보시면, 자, 다음 문장의 네모 안에서 문맥상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you must or must not tell anyone about this. It is a secret. 자, 그럼 여기서 뒤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그것은 비밀이래요. secret은 비밀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너는 누구에게도 말해도 될까요? 이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해도 된다, 말해야만 한다, 말하면 안 된다. 비밀이잖아요. 비밀은 말하면 안 되겠죠. must not 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is a little cold here. 여기서 날씨를 얘기하니까 빈칭주어 it를 사용했네요. 여기가 조금 춥대요. 약간 춥대요. little은 약간이라는 뜻입니다. We had better, we must turn on the heater. turn on이라고 얘기하면 뭐 땅이든 전원을 키다 라는 뜻이 되겠죠. 켜다, 키다. 자, 그러면 자, 뭐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약간 조금 추우니까 히터를 트는 게 더 낫겠어 라고, 히터를 틀어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히터를 트는 게 더 낫겠어 라고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 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자, 3번 문장 보시면 You must know you don't have to introduce me to Sally. We've already met 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미 만나봤대요. 이미 여기서 표현하는 게 현재 완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현재 완료를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소개하다. 나를 셀리에게 나를 소개해서는 안 될까요? 소개할 필요가 없을까요? 여기서는 이미 만나본 사이이기 때문에 굳이 소개 안 해도 돼, 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표현을 해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수업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제 뭐 그냥 인터넷 강의를 따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이 동영상 업로드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보내주도록 할게요. 다음 업로드는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금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이거 지금 오늘 수업한 거 다 듣고 필기한 게 있다면 선생님 필기해둔 거 다 정리해 두시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에 있는 해석들은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조동사의 가능성의 축축이랑 그 다음에 조동사 have PP, 그 다음에 챕터 엑서사이즈까지 48페이지까지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48페이지까지 다 준비를 수업 전에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들 많았고 또 다음 시간에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